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가깝게 수렴하고자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자 오늘 시민 여러분들을 모신 거고 또 의미 있는 또 깊이 있는 어떤 공청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은 컨셉으로서는 이제 정했습니다. 생태와 치유라는 개념의 컨셉을 잡았고요. 요거는 지역 맥락형 생태 공간, 즉 우리 제천의 풍부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생태 공간. 그 다음에 기후 위기 등 환경에 대한 의식과 또 환경 감수성에 대한 공간. 그리고 우리 제천 시민뿐만이 아니라 도시화로 지친 우리 현대인들의 공감을 선사하는 그런 치유, 생태와 치유라는 것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대 회복, 몰입형 경험 중시,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큐레이션과 로컬리티 중심으로서의 회귀와 웰니스 중심의 문화,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미술관 트렌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내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어떠한 과정, 즉 어떠한 사례들, 운영이 잘 되고 성공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덴마크의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병원의 옆에 있는 그러한 미술관으로서 생태와 즉 자연과 네트워크인 그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쿤스트하우스 비인의 그러한 미술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술과 생태 통합적인 접근.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태라는 주제, 즉 자연과의 공존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라는 그러한 어떤 주제로서, 키워드로서 영국의 메기스 센터, 요거는 예술로 치유한다라는 자연과의 공감을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팀랩의 그러한 미디어 아트, 디지털 아트의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람객과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주는 그러한 치유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니아가 되겠는데요. 아르스 아예비 현대미술관, 요 문화적인 저항, 즉 사회와 정치에 대한 어떤 문화적으로서 저항하는 그러한 내용의 미술관. 그 다음에 크리스털 브리지스 미술관, 요거는 지역 중심으로서 공존하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포용, 그다음에 접근, 환경 친화성을 미션으로 한 그런 공존으로서의 미술관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스테델링 미술관, 이건 순환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 설치 운영 캠페인들이 또 순환적으로 재사용되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0년의 역사를 가진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 통합적 순환 구현으로서 이것도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된 탄소 예산, 저탄소 설계 원칙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자재를 재사용하는 그런 순환 경제를 바탕으로 한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미술관의 힐리움, 즉 생태적 감수성 또는 환경적 감수성 또는 예술적 치유, 지속 가능성, 지역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천 미술관의 이제 그 명칭에 대해서 또한 저희가 이제 검토를 제천시의 생태미술관. 그 다음에 온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고유성과 함축성을 강조해서 따뜻한 생명, 온전한 삶의 온생. 그 다음에 따뜻한 생명 외에 온전한 삶의 그런 온생의 결합에 미술관의 비전을 담은 그런 제천 온생 미술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생태 기반의 예술 전시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운영과 공간 디자인, 이런 지역성과 연계한 생태 문화 플랫폼,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우리 제천시민미술관이 건립이 되면은 과연 이것의 강점이 무엇인가 또는 약점이 무엇인가. 즉 강점은 확고한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의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한 체류형의 관광 인프라로서 뛰어난
자연 경관이 바탕이 된 우리 제천시의 제천의 어떤 자연 환경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강점이 되는 그런 미술관이 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약점은 뭐냐면요. 한정된 기반의 그 컬렉션을 가지고 있고 특히 소위 말해서 외부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킬러 콘텐츠, 이 작품을 보러 꼭 가야겠다라는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리고 시설 내에서는 조금 접근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는 뭐냐면 지금 이제 자연얘기, 치유, 또 현대 동시대 미술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 이런 미술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회를 맞고 있는데, 또한 타 지역의 미술관이 지금 여러 지역이 경쟁적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장단점 또는 기회와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강점과 기회를 통해서 자연예술융합형 치유문화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경쟁력 강화 미술관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 미술관의 특화 전략을 세워서 지역문화 생태계 강화 전략을 통한 여러 위험 요소와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 전략으로서 자연감형 전시, 예술기반 치유 프로그램, 감각을 깨우는 공간, 치유적 문화 커뮤니티, 이러한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차별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생태 예술 커뮤니티 융합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아트의 가든 또는 예술 치유 워크숍의 진행, 이러한 부분들이 타 미술관, 타 지역의 미술관에 없는 차별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과 음료 등의 공간 운영 방안들, 그래서 제천시 미술관의 경험을 통해서 굿즈,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인근의 농산물 로컬 재료와 통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그러한 음식 또는 티 라운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시민단체, 유관, 소상공인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차별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 상품 개발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역 친환경 제작소 공예 기반 로컬 디자인 브랜드 또는 ESG 기반의 생산을 목표로 해서 이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돼서 제천의 자연 생태 지역 작가 작품을 활용해서 또 구체적으로 세트 패키지 등 기획 상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페이퍼, 디지털 월페이퍼나 이모티콘 등을 개발을 해서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미술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우리 항상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개발해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홍보 전략으로서 민간 버투거, 그러니까 가상 크리에이터 및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데요. 민간 버투거는 버추얼 유튜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간 버티버 등에서 협력 방송들, MZ세대를 타겟으로 내용이 돼서 미술관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인기 버티버와 공동 브이로그에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날이나 생태주간 맞춤 그런 전시 캠페인 등 이러한 제천시 미술관의 가상 투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몰입형 이머시브 미디어 프로그램 투입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이런 부분들을 AR, VR 또 AI 활용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천의 자연을 보여주는 몰입형 숲 극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천 시립미술관의 차별화 전략, 미술관만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천시립미술관의 전시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의 I, 즉 3I를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상호작용, 몰입, 통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상설 전시, 이 지역 작가 중심의 상설 전시 되겠고요. 기획 전시, 생태 치유 주제 또는 미디어 아트. 개방형 수장고, 즉 보이는 수장고라고 하는데요. 개방형 수장고를 통해서 소제품의 주제, 그다음 수장품 내부의 업무 과정까지 보여주는 특색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1개년, 2개년, 3개년의 기획 전시에 대한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그 지역 작가들 중심한 내용이 되겠고요. 기획 전시실 2에서는 디지털 숲 등 그런 미디어 아트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장고는 참여 기반의 열린 큐레이션, 교육과 탐색의 복합 공간화, 그러니까 미술관 기관의 자체의 만남 등등을 통해서 전 연령 또는 초등 저학년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은 치유와 공존이라는 개념으로서 치유에는 참여형 교육, 순환적 탐구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존이라는 개념으로 예술 생태 심리의 지역의 다원적인 접근, 다차원적인 접근, 그러니까 디지털 융합을 통한 기술과 예술 경험의 확장,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미술관의 교육은 생애 주기와 학교와 연계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서 예술 아카데미로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전시나 그 교육을 위해서 그 소장품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본 방향으로서 이제 그런 것을 정리해 나가는 연결, 창의성,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미술관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장품 확보의 전략은 컬렉션의 주제축을 설정을 해서 명확한 제천만의 컬렉션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매체든 매체와 재료를 다양화시키고 특히 지역 작가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전시 또는 현대 생태 미술의 트렌드 수집 방법을 다양화한 다양성 있는 그런 수집 이런 부분들이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전시, 교육, 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입지와 건축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 지역의 제천시 내에 여러 그 영역에 대한 이제 후보지 검토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3개 안으로서 집중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이제 그 의림지 내 생태지구 자연치유 특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후보지를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안은 그 제천 비행장이 되겠습니다. 제천 비행장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역시 미술관으로서도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림지의 주변에 역사박물관이 있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현실성에 있어서는 이제 부지 확보 문제, 매일 한 50억 정도가 이 안에서 비행장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의림지는 한 84억이 들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도 6개 소가 있는 등 요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서 저희는 우수 후보지로서 이란을 자연치유 특구의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치유 특구의 그런 이제 계획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되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지역이 그 부지의 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솔방죽 도시 생태 휴식 공간, 지방 정원,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시가지가 있고 친환경 농업단지가 있어서 북서쪽에서 이제 메인 엔트런스로 해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여기 주차장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시설로서는 의림마을 광장, 그다음에 비지터 센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적인 부대 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면적은 15,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겠고 여기가 도시 자연 녹지 지역의 유원지 지역이 돼서 건폐율 30%, 그다음 용적률이 100% 이하, 그다음에 규모 높이 제한에서 4층 이하의 그러한 내용들을 규모 제한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접근도로는 35m 의림대로가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부대시설도 주변에 있는 그러한 장점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권리 법규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관, 즉 문화 및 집회 시설로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폐율 30%, 자연동지적 100% 이하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내화 구조 등등의 이런 건축 내용들이 건축에 대한 제한 요소들이 이제 적용되어져 있는 그러한 법규적인 검토가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150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영역별, 즉 공영, 사무, 사회, 수장, 전시 영역에 대한 가장 적절한, 가장 효율적인 그런 전시관의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미술관들, 청주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포항시립미술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미술관의 평균 면적에 비해서 공용 면적은 40% 정도 거의 비슷한데 약간 작은 상황이고요. 사무 영역은 4% 정도, 사회 교육 영역은 7% 정도. 그래서 사회 교육 영역은 좀 크고 수장 영역도 15%가 돼서 큰 편이고요. 특히 전시 영역은 34%가 돼서 역시 비슷한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시도가 되겠고요. 1항이 되겠고 2항. 그래서 제가 계속 투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디자인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지에 대한 배치 계획이 되겠는데요. 주 진입로를 통해서 관통하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생태적인 건물의 구성이나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축 계획의 평면도가 되겠고 1층에 전시실이 있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전시실. 그다음에 수장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이는 수장고로 해서 전시 수장고 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공간도 1층에 있고 카페는 이제 이런 전시실이 폐관됐을 때 주중에 폐관됐을 때도 카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도록 했습니다. 2층에는 이제 전시실이 역시 있고 사무실, 전시실이 또 있고요. 강당이 있어서 강당은 임대가 가능한 또는 전시실 중에서도 기획 전시실은 임대가 가능한 그러한 기능으로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전기실, 기계실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 건축 계획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 지하에 기계 전시실로부터 1층, 2층에 전시실, 또 그 다음에 사무실, 다목적 강당, 공용 면적 해가지고 면적은 4,00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면적 영역에서는 34%에서 1,360제곱미터, 사회교육계는 한 7%에서 280제곱미터 이렇게 저희가 영역에 대한 부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건축 공사비를 저희가 적정한 공사비를 적용을 했고요. 약 199억 원 정도가 공사비로 들어갈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장 공사비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기준으로 했고 시설 부대비, 예비비 10%에서 27억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사업비가 300.5억이 되겠는데요. 공사비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222억 정도가 되겠고요. 시설 부대 경비,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5억 원, 약 3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연차별 사업비가 되겠고요. 26년, 27년, 28년에 연차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6억 1천억 원, 죄송합니다. 16.1억 원, 그 다음에 27년도에 138.4억 원, 그 다음에 146억 원 정도. 그래서 이제 29년도 개관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고요. 올해 이제 25년도에서 25년도 하반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 평가를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행안부 타당성 평가 투자 심사 추심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천도시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과정,
그다음에 이제 26년도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하는데요. 지금 국제 지명 설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6년도 하반기에 설계 공모 심사 당선이 돼서 그다음에 건축 실시 설계, 27년도 시공사 선정 및 건축공사 착공, 그다음 28년 상반기, 그다음에 전시 실내 공사까지 완공이 돼서 모든 시설이 완공이 되고 28년도 시운전을 통해서 29년도 개관이 될 수 있도록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부분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설계 공모 방침은 이제 일반 설계 공모, 그다음에 2단계를 통해서 1차 아이디어, 2차 그다음 심사하는 2단계 설계 공모, 그다음 제안 공모, 그다음 간이 공모, 그다음에 지명 공모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계 공모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나름대로의 그 제천을 나타내는 또는 제천 미술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가진 그러한 미술관 또는 한국에서는 차별화되는 우리 제천만의 미술관 또는 세계적인 형태, 세계적인 어떤 지명도가 있는 미술관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 방식의 이제 일반 방식과 국제 지명 방식 등에 대한 그 설계비 좀 비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립미술관은 일반 공모 방식이 됐는데요. 21.7억 원, 충남미술관 국제지명에 29.9억 원, 서서울미술관은 이제 국제지명을 했는데 16.4억 원,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설계 공모 총 상금은 충남미술관은 이제 29.9억 원, 서서울미술관 16.4억 원, 전남교육 15.6억 원,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